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자, 오늘은 지인편으로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장수일 연구원께서 추천해 주신 제임스 W. 페니베이커의 단어의 사생활을 소개합니다. 장수일 연구원님께서 이 과학기술원을 소개하시기를 창의적 발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품격 있는 인품과 열정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짧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단어의 사생활. 이 책은요, 쉬운 듯 결코 쉽지만은 않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장수일 연구원님께서 추천도 해주셨지만 이 책 제목에 좀 마음이 끌렸습니다. 단어의 사생활. 우리의 언어와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한 20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한 5분, 뭐 길게는 10분? 사실 10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성향, 직업 등 대략적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인터뷰이들이 쓰는 단어들 혹은 뭐 말의 속도, 제스처, 목소리 등등을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맞더라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경우는 과학적이고 실험 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하셨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언어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단어들 속에서 우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사되는 이 문장들 속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 옆에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있다 그러면 또 저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 책의 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페니베이커. 이분은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사회심리학자로서 이 글쓰기를 통한 치유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언어 지문을 남기고 따라서 단어라는 그 단서만 있으면 그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성격, 심리 상태, 뭐 심지어는 학교 성적,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배경이랄지 아니면 미래의 행동들도 파악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 앞에 서서 얘기를 하면 그냥 모든 게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요, 보통 하루에 16,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대로 또 대단히 말이 많은 사람의 경우 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누군가와의 대화, 이메일, 문자, 그리고 SNS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언어가 돼서 전달되어질 때, 그러니까 혼자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각자의 단어 사용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매일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짧은 단어들이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창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단어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동기, 사회적 관계 등을 알아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면 성격이 파악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음성학적으로 그래요. 말의 속도, 크기, 성격이 빠른지, 급한지, 다소 소심한지, 아니면 적극적인지, 이런 정도 나오고요. 끊어읽기를 보면, 자신감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설득하고자 하는 의욕, 욕구, 이런 것도 보이고요. 단어를 들어보면 그 상대방의 사실 직업적인 배경 같은 것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사회 심리학자라고 했죠. 오늘은 이 심리학 관점에서 글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 그 경험들을 글로 쓰는 것이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독한 트라우마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런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왜 해로울까?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는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연구진들은 이 사람들에게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씩 3, 4일 연속으로 이 자신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주제에 대해 글을 써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적 글쓰기가 면역 기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우울한 감정을 줄이는 한편 평소의 기분도 더 나아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의 격변을 언어로 변환하는 단순한 과정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꾸준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글쓰기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그럽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되풀이해서 접하다 보면 그 충격이 약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일기 쓰기, 혼자서 일기 쓰는 경우도 꼭 트라우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감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장수일 연구원께서 추천해 주신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단어의 사생활 일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편은 나라는 단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